해가 뉘엿뉘엿 지는 서울의 북쪽에는 골목길 낡고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비좁게 자리 잡은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은 서하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그녀의 감옥이었다. 서하윤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강인함과 뛰어난 지성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어떤 압력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그러나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는 그저 이용당할 뿐이었다. 박씨, 부인 하윤의 계모는 번지르르한 외모와는 달리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하윤의 뛰어난 손재주와 꼼꼼함을 이용해 자신의 명품 의류 사업을 운영했고 하윤이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을 모두 가로챘다. 이복 동생인 박은지는 어머니의 모든 악덕을 물려받은 듯 했다. 철없이 제멋대로였으며 하윤을 하인 부리듯 했다. 은지는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해 상류 사회 진출을 꿈꿨고 박씨 부인은 그런 딸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의 얼굴에는 묘한 초조함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은지에게 국내 최고 재벌인 LC그룹의 후계자 이재현과의 약혼 소식을 알렸다. 은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LC그룹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기업이었고 이재현은 수려한 외모와 비범한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재현이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다. 어머니 식물인간이라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해요? 은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제 인생을 망치려는 거예요. 박씨 부인은 은지의 손을 잡고 달랬다. 조용히 해라 은지야. 이 결혼은 물을 수 없어. LC그룹과의 혼사는 우리가 상류층으로 발돋움할 유일한 기회야. 하지만 네가 재현 씨 옆에 앉아 평생 그를 간호할 수는 없지 않니? 그녀의 눈빛은 교활하게 빛났다. 박씨 부인은 이미 해답을 찾은 듯 했다. 그 해답은 바로 하윤이었다. 그날 밤 하윤은 박씨 부인의 서재로 불려갔다. 서재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짙은 담배 연기가 희미한 전등불빛 아래 자욱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그녀는 하윤에게 이재현과의 결혼을 강요했다. 그것도 은지의 이름으로 대역 신부가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이재현 씨가 식물인간이 된 이상 이 결혼은 명목상일 뿐이다. 너는 그저 박은지 행세를 하며 잠시 그 집에서 머물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는 자유를 줄 것이다. 네가 평생 원하던 자유를. 박씨 부인은 하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거래적인 계산만이 존재했다. 하윤은 충격을 받았다. 자유라니 그녀는 평생 계모의 그늘 아래서 착취당하며 살아왔다. 자유는 그녀에게 꿈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대역 신부라니 그것도 식물인간이 된 남자의 아내로 들어가는 것이라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일었다. 양심과 이성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사기나 다름없어요. 사기라고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너는 내게 빚진 것이 많다. 서하윤, 내가 널 거두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으냐?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고아 주제에.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이건 너를 위한 기회이기도 해. LC그룹의 이름을 빌어 잠시나마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테니. 그리고 약속하건대 일이 끝나면 너는 깨끗하게 풀려날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하윤은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박 씨 부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일지 모르지만 이 기회를 통해 그녀는 정말로 자유를 얻을 수도 있을 터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알겠어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윤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했다. 박 씨, 부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 역시 넌 현명한 아이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하윤은 박은지라는 이름으로 이재현과의 약혼식을 올렸다. 화려했지만 텅 빈 식장이었다. 이재현은 병원에 있었고 약혼식은 오직 LC그룹과 박씨 가문의 대외적인 체면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하윤은 은지의 얼굴을 덮는 두꺼운 화장을 하고 그녀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채 마치 인형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심장은 먹먹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결혼식이 다가왔다. 하윤은 거대한 이재현의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차갑고 고독한 기운이 감돌았다.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고 거대한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났지만 온기를 느끼게 해주지는 못했다. 하윤은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약속된 자유를 얻는 날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이 과연 순조롭게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미궁 속으로 한 발짝 내딛는 기분이었다. 화려한 결혼식은 마치 꿈처럼 지나갔다. 하윤은 은지의 이름으로 베일에 쌓인 채 리재현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시작부터 기만으로 얼룩져 있었다. 식장에는 남편의 그림자조차 없었고 하윤은 그저 거대한 저택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리재현의 저택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만큼이나 냉기가 흘렀다. 정교하게 조각된 조각상들과 그림들은 고상함을 뽐냈지만 살아있는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황금빛 우리에 갇힌 새처럼 세상과의 단절감 속에서 고독을 곱씹어야 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하윤을 박은지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 속에는 미묘한 경멸과 무관심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리재현의 비서실장인 김비서는 언제나 냉철한 표정으로 하윤을 주시했다. 그는 리재현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하윤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부인,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 단정하고 감정 없었다. 회장님께서는 부인께서 리재현 도련님의 간호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는 길고 지루했다. 하윤의 일과는 재현의 침실에서 시작해 침실에서 끝났다.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고르게 오르내리는 가슴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렸다. 처음에는 의무감에 불과했지만 하윤은 점차 재현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능력 있고 매력적인 남자였을 터인데 지금은 그저 차가운 몸뚱이로 누워 있을 뿐이었다. 하윤은 매일 재현의 손을 잡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때로는 시집을 읽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들을 수 없을지라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랐다. 오늘 아침에는 정원에 장미꽃이 활짝 피었어요. 색깔이 정말 예뻐요. 당신이 깨어나면 꼭 보여주고 싶어요. 하윤은 재현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하윤은 재현의 방을 정리하다가
그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재현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꿈 열정 그리고 LC그룹을 향한 비전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듯했다. 그는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강한 의지를 가진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추진하던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암호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하윤은 직감했다. 이재현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재현의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가족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리 회장 부부와 어린 재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재현의 삼촌인 리 형직의 모습도 보였다. 리 형직은 사진 속에서도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다. 그는 LC그룹의 부회장이었으며 재현의 사고 이후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윤은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저택의 도서관에서 그룹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자료들 속에서 그녀는 리 형직이 추진했던 프로젝트들과 재현의 프로젝트들 사이에 미묘한 충돌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재현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리 형직이 반대했던 사업이었다. 그녀의 눈썰미와 분석력은 탁월했다. 하윤은 박 씨 부인의 의류 사업을 돕기 위해 복잡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혼자서 만들어냈고 수많은 거래 장부를 정리하며 사소한 오류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뛰어난 지성과 꼼꼼함은 재현의 일기장과 LC그룹의 공식 보고서 사이에 미묘한 불일치를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숫자에 강했고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데 익숙했다. 어느 날 저녁 김 비서는 재현의 방에서 나오는 하윤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에는 재현의 오래된 노트가 들려 있었다. 부인 도련님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하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김 비서님. 도련님의 기록들을 살펴보니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의 정신이 살아있는 듯 느껴져서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김 비서는 하윤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하윤에게서 박은지와는 다른 묘한 진정성을 느꼈다. 김 비서는 오랫동안 LC그룹에 충성하며 살아왔다. 그는 리 재현이 어떤 인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재현은 차기 회장으로서 손색 없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고 그의 사고는 김 비서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도련님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분의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날 밤 김 비서는 하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부인 혹시 도련님의 사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하윤은 김 비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네, 김 비서님. 그분의 사고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분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김 비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고 당일 도련님께서는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시던 길이었습니다. 운전기사도 동승하고 있었는데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는 즉사했고 도련님만 겨우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그 트럭 운전자는요? 하윤은 날카롭게 물었다. 그 트럭 운전자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결론 났습니다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김 비서의 눈빛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도련님께서는 사고 직전 그룹 내의 중요한 사업 문제로 리 형직 부회장님과 갈등을 겪고 계셨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현의 깨어나기를 바라며 그를 돌보는 동시에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배후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이 재현의 침묵 속에서 하윤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 이상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내고 공의를 실현할 용기를 가진 여인이었다. 박 씨 부인의 감시 속에서 리 재현의 저택이라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새로이 발견했다. 하윤은 김 비서의 이야기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진실의 그림자를 엿보았다.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존재했다. 특히 리 형직 부회장과의 갈등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재현을 단순히 보살피는 역할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감과 함께 재현을 향한 알 수 없는 연민과 책임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박은지 행세를 하며 재현의 침대 곁을 지켰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재현의 방에 남겨진 흔적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재현의 개인 서재에서 그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잠금 장치는 걸려 있었지만 하윤은 어릴 적부터 뛰어났던 컴퓨터 활용 능력과 재현의 일기장에서 얻은 단서들을 조합해 어렵지 않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다. 노트북 속에는 재현이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리 형직 부회장과의 이메일 기록들도 있었다. 이메일 내용은 처음에는 사무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날카로워졌고 마지막에는 감정적인 대립까지 엿보였다. 리 형직은 재현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했으며 심지어는 그룹의 다른 이사들을 설득하여 재현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하윤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리 형직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노트북에는 재현이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익명의 이메일이 있었다. 이메일에는 LC그룹 내부의 불법 자금 흐름과 리 형직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암시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윤의 손끝이 떨렸다. 이재현은 단순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비리를 파헤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일지도 몰랐다. 하윤은 이러한 증거들을 김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김 비서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재현의 오랜 충신으로서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부인. 김 비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 형직 부회장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반드시 도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김 비서는 하윤에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오래된 휴대폰을 건넸다. 이 저택 안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 비서뿐이었고 그녀는 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김 비서는 하윤에게 그룹 내부에 아직 재현의 편에 서 있는 몇몇 인사들과의 연결을 시도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리 형직의 막강한 권력 아래 침묵하고 있었고 쉽사리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한편 박 씨 부인과 박은지는 하윤일이 재현의 저택에서 너무나도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윤이 혹시라도 엉뚱한 짓을 저지를까봐 걱정했고 리 재현의 저택에 사람을 심어 하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박은지는 매일같이 하윤에게 전화를 걸어 리 재현의 상태를 캐물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윤이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협박했다. 야, 네오. 지금 리 재현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조용히 있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잊었어. 잘해봐야 내 자유가 달린 문제라고. 은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신경질적이었다. 하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은지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녀는 박 씨 부인과 은지의 탐욕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부러 박 씨 부인에게 리재현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렸다. 박 씨 부인은 이 소식에 환호하며 리재현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리재현의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하윤에게 리재현의 재산 목록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현 씨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정말이냐? 역시 내 딸 은지의 복이구나. 하윤아, 너는 이제부터 재현 씨의 재산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봐야 해. 장차 우리 은지가 관리해야 할 것들이니까. 박 씨 부인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하윤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박 씨 부인의 탐욕을 이용하여 리 형직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자신이 뒤에서 조용히 증거를 수집할 시간을 벌기로 했다. 그녀는 박 씨 부인에게 리재현의 자산 목록에 대해 대충 얼버무렸고 박 씨 부인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하며 리재현의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리재현의 담당 주치의인 박 원장에게도 접근했다. 박 원장은 리 형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듯 보였고 재현의 치료에 대해 어딘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윤은 박 원장에게 재현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 박 원장은 처음에는 이베이시브한 태도를 보였지만 하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점차 당황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하윤은 박 원장의 진료 기록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재현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장님, 이재현 도련님의 뇌파 검사 결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심한가요? 그리고 처방된 약물 중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도련님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윤은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질문했다. 박 원장의 얼굴색이 변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부인, 저는 오직 환자만을 생각합니다. 도련님의 상태는 매우 위중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 원장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박 원장은 리 형직의 명령을 받고 재현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하윤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박 원장의 진료실에 몰래 들어가 진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이제 리 형직과 박 씨 부인 그리고 그들에게 협력하는 모든 자들을 상대로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비서의 묵묵한 지지와 침대 위에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재현이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윤의 조사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녀는 리재현의 노트북과 박 원장의 진료 기록에서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리 형직이 꾸민 거대한 음모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리 형직은 단순히 재산에만 눈독을 들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LC그룹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으며 재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리 형직은 냉철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하윤은 재현의 노트북에서 리 형직이 과거에도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로비 세력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얽혀 있었다. 하윤은 자신이 거대한 먹이사슬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리 형직은 하윤이 박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재현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를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하윤이 재현의 회복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자신이 재현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만들려 했다. 그는 하윤에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재현의 상태를 물었고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하윤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박 부인 재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것 같습니다. 리 형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부인께서 헌신적으로 돌봐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재현의 자산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부인의 의견도 언제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부회장님. 도련님께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저는 도련님의 회복만을 바랍니다. 다른 일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리 형직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리 형직은 하윤의 내면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는 하윤을 그저 탐욕스러운 박은지로만 생각했고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하윤에게 LC그룹의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윤은 겉으로는 충실히 그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 서류들 속에서 리 형직의 비리 흔적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한편 박 씨 부인과 은재는 하윤이 리 형직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노골적으로 재현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윤에게 전화해서 값비싼 옷과 보석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LC그룹의 주식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하윤아, 너 지금 리재현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일을 느리게 처리해? 어서 그의 재산을 우리 쪽으로 돌릴 방법을 찾아봐. 네가 빨리 움직여야 우리 은지가 재벌가 안주인이 될 수 있다고. 박 씨 부인의 목소리는 재촉과 함께 협박을 담고 있었다. 하윤은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리 형직과 박 씨 부인 사이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 씨 부인에게 리 형직이 재현의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정보를 흘렸고 박 씨 부인은 이 소식에 격분하여 리 형직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리 형직과 박 씨 부인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생겨났고 하윤은 그 틈을 이용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하윤은 또한 재현의 병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USB에서 재현이 사고 직전까지 작업했던 복구되지 않은 음성 파일을 찾아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파일을 복구하는 데 매달렸고 마침내 희미하게나마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재현과 리 형직의 마지막 대화였다. 리 형직은 재현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했고 재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대화의 끝에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굉음이 들렸다. 재현아, 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미래는 없어. 리 형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삼촌,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LC그룹의 미래는 당신의 탐욕스러운 계획과는 다릅니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 음성 파일은 리 형직의 음모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저장하고 김 비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 비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도련님의 억울함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리 재현의 침묵은 곧 깨어날 것이며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다. 하윤은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박 원장의 병원에 잠입했다. 그녀는 박 원장의 컴퓨터에서 리 형직과 박 원장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을 발견했다. 그 이메일에는 리 형직이 박 원장에게 재현의 치료를 지연시키고 그의 회복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 원장은 그 대가로 막대한 금액을 받은 사실 또한 밝혀졌다. 증거는 충분했다.
하윤은 이제 리 형직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롤렘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용감하며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비록 아직 의식이 없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리 재현이 있었다. 하윤은 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기적의 시작이었다.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왔다. 리 재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그날 밤 하윤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현의 침대 곁을 지키며 그의 모든 변화를 주시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재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그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눈동자였다. 재현 씨.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릴 뻔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감격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재현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재현 씨 저예요. 서하윤, 아니 박은지예요. 그녀는 아직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재현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흔히 겪는 후유증을 보였다. 그는 기억이 단절되었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다. 하윤은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의 사건들을 조심스럽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의 일기장과 노트북 속의 자료들을 보여주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재현의 회복은 놀라웠다.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하윤의 지극한 간호 덕분이었다. 기억은 점차 돌아왔고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윤이 박은지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박은지 씨. 재현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가늘었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지성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박은지 씨가 아니죠. 하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했다. 네, 재현 씨. 저는 서하윤입니다. 박 씨 부인에게 강요당해 박은지 씨 행세를 하고 이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이 어떻게 박 씨 부인에게 착취당했는지, 어떻게 이 결혼을 강요받았는지, 그리고 왜 재현의 사고를 조사하기 시작했는지. 재현은 하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충격, 그리고 이해가 뒤섞여 있었다. 서하윤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하윤이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했다. 리 형직의 비리, 박 원장의 배신, 그리고 박 씨 부인의 탐욕까지. 모든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재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하윤의 용기와 지성에 감탄했다. 그녀는 정말 롤렘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난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보석이었다. 재현은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깨어난 사실을 아직 외부에 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하윤 씨가 그동안 저를 위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보안이 철저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김비서는 재현의 눈빛에서 예전의 카리스마와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재현의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현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비밀리에 리 형직의 귀에도 들어갔다. 리 형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하여 재현의 병실을 감시하고 하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재현을 다시 혼수 상태에 빠뜨리거나 하윤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다. 재현이가 깨어났다고 말도 안 돼, 박 원장. 대체 뭘 한 거야? 리 형직은 박 원장에게 격렬하게 소리쳤다. 당장 가서 재현이를 다시 혼수 상태로 만들어 서하윤 그 계집애도 처리해버려. 박 원장은 공포에 질려 떨었다. 부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모든 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리 형직은 박 원장의 멱살을 잡았다. 지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러나 재현과 하윤은 이미 한 수 앞서 있었다. 재현은 하윤과 김비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전부터 외부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과 검찰 측에 몰래 정보를 흘려 리 형직의 비리를 조사하도록 유도했다. 리 형직은 재현을 처리하기 위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재현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재현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하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병실 안에는 이미 검찰 측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삼촌 오랜만입니다. 저의 회복이 이렇게까지 삼촌을 놀라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습니다. 리 형직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재현아,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구나. 이 여인에게 노란하지 마라. 이 여인은 박은지가 아니다 내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뿐이다. 그는 하윤의 신분을 폭로하며 재현을 흔들려 했다. 삼촌, 그녀가 박은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박은지 행세를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아니었다면 삼촌의 추악한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리 형직에게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리 형직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하윤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까짓게 감히 나의 일을 망쳐두고 봐.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하윤은 리 형직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굳건히 서 있는 재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식물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강하고 지혜로운 리 재현이었다. 박씨 부인과 은지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들은 리 재현이 깨어났다는 사실보다 하윤이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윤을 찾아와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다. 하윤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박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윤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어머니 은지씨, 저에게 자유를 약속하셨죠. 이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거짓말에 노란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LC그룹은 리 형직의 비리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재현의 복귀로 인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리 형직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박씨 부인과 은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재현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사고에 대한 진실과 하윤의 역할에 대해 밝혔다. 그는 하윤의 용기와 헌신을 대중 앞에서 칭찬했고 그녀가 LC그룹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했다. 언론은 하윤을 롤렘이 아닌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빛이 다시 찾아왔다. 리 형직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섰고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졌다. 리 형직은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LC그룹의 역사에 치욕스러운 오점으로 남았다. 박씨 부인과 은지 또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의 명품 의류 사업은 파산했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하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하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일말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리 재현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의 건강은 물론 LC그룹의 경영권 또한 확고하게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하고 현명한 리더가 되었다. 그의 복귀는 LC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었다. 하윤은 더 이상 가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리 재현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지성과 침착함,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은 재현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비서실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추진했으며 그녀의 분석력과 통찰력은 언제나 재현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 김 비서는 하윤을 존경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LC그룹의 안주인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은 하윤을 자신의 개인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예전처럼 고독한 기운이 아닌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오르고 있었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다. 하윤 씨. 재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다. 재현 씨, 저 또한 당신 덕분에 진정한 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용기와 자유를 주었습니다. 재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 있었다. 서하윤 씨, 이제 당신의 진짜 이름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의 진정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는 무릎을 꿇고 하윤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당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현 씨.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아름답게 치러졌다. 화려한 외부에 공개하는 대신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만을 초대하여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맹세했다. 하윤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롤레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존중을 받는 리재현의 진정한 아내이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재현은 하윤을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했다. 하윤은 재현의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LC그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정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사시였다. 몇 년 후 LC그룹은 재현과 하윤의 지휘 아래 더욱 번창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잊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하유는 여성 리더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저택에는 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갔다. 하유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계모에게 학대받던 나약한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랑받는 여인의 모습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롤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왕이 되었다.